2024년 노벨 문학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작가가 되었다. 문학에서도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 한강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 기쁘다.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축하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강의 수상은 아시아 작가 네 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의 수상입니다. 이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 전체의 놀라운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번 한강의 수상을 더욱더 크게 보도하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 중국 작가 찬셰가 예측 사이트에서 수상 가능성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번에도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찬셰도 하루키도 아닌 수상자는 한국의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이 노벨상을 받자 한국 서점도 북적이며 온라인 서점에 주문이 폭주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대형 서점 노벨 문학상 매대에서 올해 예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이 씌워지고 급거 한강 작품으로 채워졌는데, 일본인들은 이 책을 사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특별 부스에는 축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강의 책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0일 일본 매체 NHK는 한국 작가 한강이 아시아 출신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며 많은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말했습니다. 도고코지 와세다 대학 문학학설원 교수는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 매우 획기적이라며,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도 사랑받고 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의 문학도 더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강의 수상 소식에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문학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남성 중심에 치우쳐온 세계의 벽을 꺾은 상징이에요. 그녀의 강력한 표현이 앞으로의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시아 쾌거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에서 서양에 도전하는 모습은 스포츠,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를 불문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의해 세계로부터 경의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절대 무리일 것이다. 인간의 심연을 뒤집는 작품이 평가되기 때문에 단지 상업적인 소설을 쓰고 있는 무라카미가 노벨상의 가치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찬셰가 받지 못하고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 받자 실망하거나 안타깝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강의 작품을 읽은 많은 중국인들은 그가 받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말의 힘을 함께 느껴보자. 한국은 선진국이고 문학, 영화, TV, 전자, 자동차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순간의 별똥별이 아시아의 밤하늘에 찬란한 빛으로 뒤덮여 세상을 한국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작가 한강이 이런 영예를 받은 것은 참으로 문학계의 축복이다. 문학의 심오함을 엿보려면 그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날 오후 스웨덴 할리먼의 수상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 소식을 홈페이지 대문기사로 전하며 온라인 베팅 사이트 예상을 뒤엎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가로는 이번에 유력한 후보 명단에서 한강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올해 수상자 선정은 문화 엘리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던 스웨덴 한 일간지 문학 담당자 예측을 전하며, 많은 이들은 중국 찬셰, 일본 무라카미 하루키 등에 걸었지만 수상자는 결국 한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그는 소설, 에세이 등을 통해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의 등의 주제를 다양하게 탐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국 최고 권위에 부터상을 수상했다며,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내년 영어판으로 출간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문학평론가 나탈리아 로미키나는 포브스 러시아에 한강 산문의 특징은 매우 끔찍한 일을 은유적으로 매우 시적으로 쓴다는 것이라며, 노벨위원회가 한국 작가에게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면서 첫째로 여성에게, 둘째로 시인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경향인 시인 산문을 강조한 것이 흥미롭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한 공영방송에서는 한국 여성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바로 특집 방송을 편성해 방송했습니다.
Es ist Nobelpreiswoche und heute gab das Komitee bekannt, wer die renommierte Auszeichnung für Literatur bekommt. Mit der diesjährigen Preisträgerin haben die wenigsten gerechnet. Es ist die Schriftstellerin Han Kang aus Südkorea. Wer ist sie? Was hat sie geschrieben? Und warum ist denn ihr Werk überhaupt preiswürdig? Sie hat es begründet mit der intensiven poetischen Prosa, die Han Kang schreibt, mit der sie historische Traumata anspricht und die Zerbrechlichkeit menschlichen Lebens aufzeigt. Also damit auch anspielt an das, was sie in ihren Werken tut, nämlich auf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zu schauen, wie dort zum Beispiel auch das Patriarchat Schäden angerichtet hat, die ganz schwer nur aufzuarbeiten sind. Und das alles tut sie in einer sehr poetischen, wunderschönen Sprache, die aus meiner Sicht zu Recht ausgezeichnet wird. Mhm. Wie überraschend ist es denn, dass sie ausgezeichnet wird? Konnte man das irgendwie absehen? Ich bin sehr überrascht. Also es war absehbar oder viele hatten darauf getippt, dass der Preis diesmal nach Asien gehen würde, an eine Schriftstellerin. Aber das war die Chinesin Zhan Shue, über die man nachgedacht hatte. Han Kang hatten, glaube ich, wirklich die wenigsten auf der Liste. Vielleicht, weil sie auch noch relativ jung ist, 53 Jahre. Das ist für Nobelpreiskategorien doch noch nicht ganz so alt. Und natürlich auch, weil in Südkorea es den Großschriftsteller Ko-un gibt, der ist seit Jahrzehnten wirklich unter den Favoriten. Der hat mal angefangen, ein Gedicht für jeden Menschen der Welt schreiben zu wollen, also große literarische Ansprüche. Han Kang lief eher ein bisschen im Windschatten daher, aber jetzt kommt sie ins Rampenlicht und das freut mich. Es ist damit zu rechnen, dass jetzt schon die Schaufenster umgebaut werden der Buchhandlung. Es ist ja bekannt, dass die Schwedische Akademie bei ihren Preisträgerinnen und Preisträgern gerade im Literaturbereich internationaler und auch diverser werden möchte. In den vergangenen Jahren, seit der Jahrtausendwende, wurden ja jetzt schon mit Han Kang zusammen, wurden 9 Frauen, ausgezeichnet, von insgesamt nur 17 in der Nobelpreisgeschichte. Passt das also ins Schema? Unbedingt, denn unter diesen 9 Frauen war auch noch nie eine Frau aus Asien. Insofern ist das tatsächlich ein neues literarisches Kapitel, was hier aufgemacht hat. Übrigens auch noch nie ein Preisträger aus Südkorea. Und auch das freut mich, denn die Besprechung, die Ankündigung haben wir wohl gehört, dass die Akademie sagt, es gibt doch die Weltliteratur, wir werden diverser. Und dann wurden es erfahrene, gute Autorinnen und Autoren wie Annie Ernaux, wie Jon Fosse, aber eben doch europäische Autoren. Und die Weltliteratur ist ja so viel größer. Und es gibt gerade aus Südkorea so viele Romane, die hier in Deutschland auch erfolgreich sind, die gerade die Welt erobern, weil sich da eine ganz neue Literatur mittlerweile entwickelt hat. Eine Literatur, die kritisch schaut auf diese Leistungsgesellschaft, die kritisch schaut auf die patriarchale Gesellschaft. Und zu sagen, wir richten den Blick dahin, wir zeigen, Literatur ist nicht nur Europa und die USA, es sind auch Länder in Asien, Autorinnen in Asien. Das ist ein tolles Zeichen der Akademie. Ich hoffe, das geht so weiter in den nächsten Jahren. 국내에서도 한강이 세계 3대 문학상 중 2016년 맨부커상에 이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자 살아있는 전설, 최고의 스펙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소설 목록을 공유하거나 그가 인문학계 출신으로서 쾌거를 이뤘다며 문성합니다 금지 등의 반응이 올라와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의 최초의 노벨상 수상에 감격스럽다며 한 네티즌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드디어 원서로 읽게 됐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